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열전달 42번 강의입니다. 열 경계층의 적분 해석인데요. 그림에 보인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질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결합하고 적분형 에너지 방정식을 구합니다. 여기에 적당한 온도 분포를 대입해서 누셀트 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경계층에서의 질량과 에너지 보존에 대한 적분 해석입니다. 옆에 그림을 볼까요? 이때 검사 최적은 열 경계층만을 둘러싸도록 택합니다. 따라서 열 경계층 내부에 속도 분포만 주어지면 됩니다. 질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은 1I, 2E어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나가는 질량은 ρU dy를 경계층 두께만큼 적분하면 되고요. 벽면에서는 들어오는 질량은 없습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질량은 m.i이고요. m.e와 같게 됩니다. 에너지 보존에서 나가는 양이고요. 들어오는 양은 음수가 붙습니다. 벽면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이고요. 컨트롤 볼륨의 오른쪽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질량유량 곱하기 엔탈피입니다. 들어오는 질량은 경계층 높이에서의 엔탈피를 가지고 들어오므로 I 인피니티가 됩니다. 여기서 엔탈피의 정의이고요. 당분간 CP는 상수로 가정합니다. 87번식을 정리하면요. 무차원 속도와 무차원 온도를 포함하도록 정리합니다. 이 식을 적분 에너지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뒤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표시하겠습니다. 먼저 액체 금속의 경우입니다. 열전달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프란틀 수가 아주 작고요. 따라서 열 경계층 내부에서 속도 분포는 자유흐름 속도와 같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등원 조건과 열속 조건의 두 가지에 대해서 열 경계층 두께와 누셀트 수를 구해 볼까요? 예제 7번에서는 선형 온도 분포를 가정해서 액체 금속이 등원 조건으로 가열되는 평판 위를 흐를 때 라지 델타와 누셀트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선형 분포의 가정으로부터 무차원 속도는요 1이고요. 무차원 온도는 직선입니다. 벽면에서의 열전달량은 온도를 미분하는데요. 직선이기 때문에 라지 델타가 나옵니다. 이것을 적분형 에너지 방정식에 대입하겠습니다. 무차원 온도를 대입하고요. 이타입니다. 무차원 속도는 1입니다. 벽면에서의 열속은 직선 온도 분포를 미분하여 구하였습니다. 적분값은 2분의 1이고요.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온도차는 상쇄되고요. 따라서 간단한 수식이 얻어집니다. 이것은 델타에 대한 간단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로 해가 구해집니다. 따라서 라지 델타분의 x가 구해지고요. 온도 분포가 직선이기 때문에 전도 두께와 열 경계층의 두께는 같습니다. 따라서 누셀트 수는 92번식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에 대한 엄밀해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0.564가 붙습니다. 여기서는 0.5인데요.
직선 온도 분포를 가정한 것 치고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3차식 분포를 이용하면 상수는 0.530이 되는데요. 3차식 분포를 사용할 때 열속은 2분의 3이 붙습니다. 다음으로 열속 조건입니다. 온도 분포는 선형을 가정하고요. 액체 금속입니다. 일정 열속이 주어질 때는 벽면 온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도차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요. 89번식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결과를 적분형 에너지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온도차는 이와 같이 표현됐고요. 델타가 나오고 속도 분포는 마찬가지로 1이고 선형 온도 분포를 대입을 했습니다. Q월은 일정하므로 상수가 돼서 Q월 곱하기 X가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요. Q월은 상쇄되고 라지 델타의 제곱에 대한 수식이 나옵니다. 94번식이 구해지고요. 선형 온도 분포의 경우 누셀트 수는 전도 두께 대신에 경계층 두께를 넣습니다. 따라서 94번식을 이용해서 누셀트 수는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프란트 수가 1보다 큰 유체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점성 경계층이 빨리 발달합니다. 열 경계층은 항상 점성 경계층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평판의 원점으로부터 x0인 지점부터 가열이 시작되고요. 여기까지는 비가열 거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열 경계층이 더욱 느리게 발달합니다. 속도 경계층에 대해서 경계층 두께 델타는 열 경계층과 무관하게 발달합니다. 따라서 선형 속도 분포를 가정할 경우에 앞에서 구한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쓸 수 있도록 메모해 놓고요. 수식을 변형한 결과입니다. 해석의 편의상 경계층 두께의 비 지타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1보다 작고요. 마찬가지로 메모해 놓습니다. 예제 9번입니다. 프렌틀 수가 1보다 큰 유체가 등온 조건으로 가열되는 평판 위를 흐릅니다. 온도와 속도를 선형 분포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비가열 거리가 있고요. 선형 분포를 가정합니다. 경계층 두께는 열 경계층 두께로 바꾸고요. 지타를 씁니다. 무차원 온도는 직선 형태고요. 열속을 구하는 수식을 이용하고 적분형 에너지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여기 있는 적분을 계산해 볼까요? 무차원 속도는 직선이고요. 무차원 온도도 직선입니다. 이 결과는 전개해서 6분의 1이 나옵니다. 벽면에서의 열속은 직선 온도 분포이므로 델타분의 K 온도차가 됩니다. 선형 분포의 경우에 속도 경계층의 두께는 메모에 주어져 있고요. 두께비를 이용하여 라지 델타를 소거하겠습니다. 그리고 97번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하게 되면 p적분만 밖으로 나오는데요. 라지 델타는 지타와 델타를 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지 델타는 지타와 델타를 곱했기 때문에 지타의 제곱과 델타가 미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차는 서로 상쇄됐고요. 왼쪽을 전개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타 델타를 왼쪽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델타 제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결과를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델타의 미분도 알고 있고요. 98번의 식을 다시 정리합니다. 델타의 미분을 대입하고 델타의 제곱도 대입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요.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지타의 세제곱입니다. 위의 미분 방식은 지타 세제곱에 관한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선형 미분 방식의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적분인자 P를 먼저 계산합니다. 개수 A는 4x분의 3이므로 적분인자는 x의 4분의 3 거듭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py는 인티그랄 ph에 대입을 해서 적분합니다. 적분상수 c가 포함되고요. 왼쪽에 있는 x의 4분의 3 거듭제곱을 소구합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가 나오고요. x0에서 지타가 0이기 때문에 이것을 풉니다. 그러면 100번식으로 지타가 결정됩니다. 열 경계층 두께분의 x는 지타 델타로 바꾸어서 101번식이 됩니다. 그런데 델타분의 x는 앞에서 구한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입을 할 수 있고요. 벽면에서 열 전달량은 직선 온도 분포이므로 델타분의 k 온도차가 됩니다. 따라서 누셀트 수는 라지 델타분의 x이고요. 스몰 델타분의 x와 지타분의 1을 대입을 해서 102번식이 됩니다. 스퀘어루트 12분의 1은요 0.289이고요. 엄밀한 해석해는 0.332입니다. 약 13%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도 분포를 직선으로 가정한 것 치고는 오차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등열속 조건입니다. 프란트 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지타를 이용합니다. 온도 분포가 선형을 이용해서 열전달 계수를 라지 델타를 포함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전도 두께와 열 경계층의 두께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적분형 에너지 방정식에 대입하겠습니다. 온도차는 Q월 델타 나누기 K로 바뀌게 되고요. 적분은 6분의 1이 됩니다. 지타가 포함되는 이유는요. 무차원 속도에서 스몰 델타를 쓰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적분하면은 상수이므로 x-x0가 곱해지고요. 이 결과로부터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선형 속도 분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결과를 이용합니다. 주어진 수식에 x의 세제곱을 나누고요. x의 세제곱을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델타분의 x는 알고 있는 결과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분의 델타, 다시 말해서 라지 델타분의 x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엄밀해와 비교하면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선형 온도 분포가 아니라 3차 다항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수값이 0.478로 좀 더 엄밀에 가깝게 됩니다. 이것은 연습 문제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상당히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적분형 에너지 방정식입니다. 열전달 42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